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어제 최종 합의했습니다. 6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부터 보고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핵심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과 이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내용부터 볼 텐데요. 이제 핵심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이죠. 이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기여율이라고 하는데 7%에서 9%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지급률이라고 하죠. 1.9에서 1.7%로 인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평균 300만 원씩 받는 공무원의 예입니다. 지금은 이제 21만 원씩 내던 걸 매달 27만 원으로 올려내야 되고요.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 즉 18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뭐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네, 또 다른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양당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은 이제 더 내고 덜 받아라 하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계약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무원 개혁 합의안은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애시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리가 왜 하고자 했는가? 그 적자거든요. 공무원, 이게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적자를 돌아가고요. 국민 혈세도 계속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여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더 내고 덜 받아서 재정 절감 효과가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333조 원이 절감된다는 거를 강조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70년 동안 무려 국민 혈세에서 1654조 원을 더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불철저하고 미흡하고 그런 점에서 이건 완전히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요,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떤 이 정책 아젠다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적어도 여야가 이 5월 1일이라고 하는 이 시한 안에 뭔가 이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것, 거기에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물론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에 지금 1년에 걸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기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말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정부안이나 또는 지금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청와대 안이나 상당히 미흡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들 또 그밖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태협 기구도 이루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여야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유가 합의 시한도 못 박아놓고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또 파기되어 버리고 또 제대로 그걸 실현하지 못하는 그 약속 파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다는 점 그것에 저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약속한 시한 내에 또 공무원 노조하고도 어느 정도 뭐 일부 공무원 노조는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양새는 좀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번 합의안이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되겠는가? 불과요. 몇 년 전에 2009년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기여율을 5.5%에서 7%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받는 지급률을 2.1%에서 1.9%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어저께 합의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불과 5년도 못 돼서 이렇게 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손을 보지 않으면 이게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는 저는 그 모양새는 좋다고 보지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이게 몇 년 갈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를 내는가, 기여율을 높이는 것보다도요, 얼마를 받는가, 이 지급률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국민 혈세에서 들어가는 거를 과감하게 확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말이에요. 이 기여율은 7%에서 9%로 올라갔으니까 28%나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급률 말이에요. 1.9%에서 1.7% 떨어졌으니까 이건 10%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미흡하고 불철저한 개혁이고, 물론 20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그 뭐 단계적으로 내린다 해서 20년 동안 추가적인 무슨 그 개혁을 못하도록 이렇게 대못질을 해놨지만, 제가 봐서는요, 이건 3, 4년 지나면 또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좀 딜레마긴 한데요. 여야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더 밀어가지고 시한을 좀 더 두고 좀 더 개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1년 동안 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한을 맞춰서 뭔가 그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늘 고민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고 향후 또 추진해 보다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또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기한 안에 맞춰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덜 개혁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대로 가서 5월 6일 날 본회의에서 또 조금 잘 통과시켜서 합의 안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숫자 변동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이제 정해진 거고요. 이렇게 모아진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낀 돈을 이제 공적연금에 투입하자,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10%포인트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서 이제 퇴직 후에 이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돈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아낀 돈으로 메꾼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말 어이가 없는, 이번 합의안 중에 제일 어이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거지가 부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뭐냐면은 지금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국민연금하고는요, 완전히 별도의 주머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아직도 재정 상태가 탄탄합니다. 적자 상태가 아니에요. 공무원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가 나서 2001년부터 국민혈세에서 메꿔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은요, 올해 국민연금 기금만 500조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약된 걸 가지고 여기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공무원연금은 국민 혈세 없이는 이게 지속 불가능한 그런 거짓 신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받는 걸 조금 그 이쪽으로는 안아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거냐. 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청와대에서 월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이거 100% 맞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 여야가 합의한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왜 국민연금까지 자기들 멋대로 손을 댑니까? 이게 국민적 동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별개의 개념이다. 이제 그래서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그 비용을 333조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 절감한 돈의 한 20% 정도 지금 거기다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청와대에서 월권이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또 뭐 정부에서도 아마 또 그 복지부 장관도 아마 이제 상당히 불만과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좀 이연령 비연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난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뭐 우리도 뭐 동의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다가, 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또 이번에도 사실은 그 공적연금,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아예 8월 달에 합의 그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 논의가 끝난 다음에 9월 달에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함께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게 사실은 야당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야당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얻어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뭐 그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한 그런 내용이고 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8월까지 충분히 논의하자. 또 그래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그럼 무조건 청와대 정부안을 여야가 모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생각을 아닌데 하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요번 합의대로 하면은 333조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20%만 66조 정도 되죠. 그럼 66조 정도를 국민연금 쪽에 돌려서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지금 한 40% 됩니다. 그걸 50%로 그럼 66조 갖고 현재 그 소득 대체율 40%로 50%로 올릴 수 있는 거긴 택도 안 되는 그 작은 그렇죠. 돈이에요. 그 그러니까 부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일이고요. 결국 소득 대체율을 40%도 50%로 올리려면 여기서 좀 아낀 돈 이쪽으로 뭐 거지가 부자 도와준다고 주는 돈 갖고는 택도 안 되고요. 새로 국민연금 그러면 기여율을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그 기여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들의 멋대로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기여율을 높이지 않고 부담률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체해서 지급률만 높이느냐 이게 몇 년 사이에 바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8월 말까지 구성돼서 논의가 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논란 끝에 이루어낸 그런 합의이고 결실인데 이거를 무작정 불만 표출을 하고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협상 이번에는 여야의 득실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껄끄러워진 점도 좀 있고요. 또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에 많은 걸 내줬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여당은 뭘 얻었고 뭘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새누리당이 재보선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다음에 그 승리에 취해서 굉장히 실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철저하고 미흡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의적으로 그냥 권한을 남용해버린 그런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을 6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할지 국회가요 이제까지 예산 처리도요 헌법에 나온 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꼭 연말 12월 31일 12시 땡땡 거기 다 가서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켰다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부실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두 투톱 체제가 굉장히 큰 실책을 범했다. 승리감에 취해서 얼렁뚱땅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반대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네. 이제 주도권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의 이 선거 후의 일성도 그랬습니다마는 겸손하게 저자세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실책을 범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부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건가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조금 더 그 정부나 청와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지금보다 나은 상태의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가을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금방 또 내년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마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양보하고 해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는 것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당사자들 간에 오랜 논의와 또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많은 불만과 또 6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또 강력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아마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나 야나요, 공무원 연금이 왜 언제 왜 생기게 됐는가, 그 역사적인 기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60년대에 생겼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박봉에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연금만큼은 좀 일반인들보다 좀 좋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요,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높은 급여보다도 더 먼저 최우선시 하는 게 뭡니까? 직업 안정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그 공시족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신림동 그 공시촌, 노량진 공시촌,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얼마나 선호하는 그 직업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60년대 시대의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요, 관존 민비, 그러니까 관은 존귀하고 민은 아주 그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특혜 연금이에요. 그런데 더 좋게 해주는 거는 둘째치고 왜 그러면 국민 혈세에서 갖다 메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각이고 어떤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여건 야건 요번에 정말 그 국민적 바램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따갑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신 의원님께서는 계속 이제 여당이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래서 얼렁뚱땅 이번 개혁 합의안도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자제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자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제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고 새정치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가 잘못해서 그 반사 이득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 들어가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 그 김태호 최고위원이 괜히 무슨 뭐 선거에 남항 얘기하면서 김무성 대표 업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오버한 거고요. 국민들이 그거 보면요, 새누리당 니들 잘해갖고 우리가 그 뽑아준 거 아닌데 웃기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새누리당이 자제 모두 김무성 대표 한 건 맞았는데 어제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거죠. 예.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 업어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버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잘잘못을 떠나서 오버이건 아니건 당대표를 업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애초에 지금 이제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많은 뭐 평론가들, 많은 의원들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 분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또는 각 당 대표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등 돌린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천을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천정배 의원, 광주에서 이제 당선이 압도적으로 됐죠.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부지리일 수도 있는 그런 당선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동영 전 장관이나 천정배 전 장관을 함께 붙들지 못한 그런 분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문재인 대표가 불과 한 80여일 전에 이 28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기는 정당, 또 이기는 당대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들은 끝까지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그게 이제 중간에 흔들려서 과거에 우리가 누차 실패를 했었던 정권 심판론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메시지의 일관성도 없었고 그리고 또다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유권자가 상당히 식상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한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도 못하고 있는 야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야당 심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이 저희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죠.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그 향후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지 내년 총선과 또 2017년 대선까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고민과 또 굉장히 신난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향후 행보 아니겠습니까? 야권 재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이쁘고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주 민심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보여준 것은 강력한 경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 재보선 전에도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도 이 신당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뭔가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얘기는 있어 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거나 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그런 것에서 이제는 천정배 의원 당선으로 현실에서 한 발짝 현실에 좀 다가갔다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호남 의원들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도 또 지역위원장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당 천정배 의원의 신당 논의, 야권 재편론에 대항하기 위한 정말 이탈표 방지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